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제가 드디어 주행거리 222,222 숫자부터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요? 네, 오랫동안 타면서 느꼈던 일들이나 뭐 수리는 어디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. 2007년에 나온 차가 현재 2026년이 지금까지도 도로를 달리고 있다면 이제 그냥 평범한 차가 아닐 거 아니에요.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합니다. 이 차량은 4세대인 티즈 그랜저, 그 중에서도 Q270 LPI 팩2 모델인데요. 지금 봐도 디자인이 여전히 단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랜저가 이제 현재 그러니까 7세대까지 나왔죠. 2022년 11월에 출시된 7세대 디올류 그랜저, 기존 현대차 디자인과는 좀 많이 다른 새로운 감성으로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. 일부에서는 좀 너무 과도하지 않냐라는 실망했다는 평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1세대 각그랜저 디자인 요소를 넣어서 그 전면부에 연결된 수평형 램프가 먼저 나온 그 스타리아를 위에서 눌러놓은 것 같은 모습에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렸죠.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, 그러니까 1세대 그랜저 1986년 출시로 이제 현대랑 미쓰비시 공동 개발했던 이제 각그랜저, 네, 클래식한 각지 외관하고 강인한 이미지가 특징인 것 같아요. 네, 2세대인 1992년 9월쯤에 이제 출시가 됐고, 1세대의 각진 스타일에서 이제 유럽풍 곡선미로 이제 전환한 점이 이제 핵심이라고 하고, 그 뉴 그랜저는 이제 전자제어 연료 분사 기술이 이제 도입돼 가지고 고급 세단으로 이제 평가가 되면서 효율이 더 좋다고 합니다. 이제 그리고 이제 3세대 그랜저 XG, 이제 1998년 10월에 이제 출시가 됐죠. 이제 XG는 현대가 이제 독자 개발한 첫 그랜저죠. 뭐 2.5, 그 다음에 3.0, V6 중심으로 이제 구성된 라인업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한 4세대 그랜저 TG, 2005년 5월에 이제 첫 출시가 됐고요. TG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간 게 이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.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. 죽이죠. 지금 생각해봐도 이 카피를 지었던 그 당시 그 디자이너는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. 예, 진짜 잘 지었어. 사실 제가 이전에 타고 다녔던 차량이 이제 DOHC 엔진이 들어간 마르샤 2.0 VLS 모델이었거든요. 정말 이제 잘 타고 다녔던 이제 명차였는데, 이제 주위에서 소나타도 아니고 뭐 그랜저도 아니고 이제 많은 놀림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당시 현대에서 소나타와 그랜저 사이 그 중간 단계 수출용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, 근데 흥행에는 좀 실패를 했죠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희소성이 있어서 좋았고, 웬간한 부품도 소나타 거랑 호환이 돼서 조금 뭐 저렴하게 수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나름 중고 가격 방어도 괜찮았고요. 진짜 제가 탔던 차라서가 아니라 정말 잘 나가고, 특히 주행에 있어서 안정감을 좀 많이 느꼈던 차량이었어요. 지금도 뭐 고쳐가면서 뭐 유지를 했더라면 계속 갖고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. 이제 다시 이제 이 차량으로 넘어오면서 고민을 좀 했던 게, 당시에 장거리를 좀 제가 많이 이용을 해야 돼서 6기통에 좀 안정적인 주행이 좀 저한테는 중요한 포인트였는데, 특히 이 차량이 이제 LPI 직분사라 겨울철에도 시동이 잘 걸리고, 그리고 출력도 좀 매우 훌륭하고, 그리고 유지비 측면에서도 너무 좋죠.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LPG 가격이 리터당 이제 600원대였는데 정말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죠. 지금도 60리터 이제 가득 채웠을 때 연비가 한 550km는 좀 무난히 나오거든요. 이제 장거리를 운행할수록 정말 체감이 되는 차이는 확실히 크더라고요.
근데 대신 이제 시내 주행은 평균 한 4km 정도. 이제 선택했던 또 하나 이유가 LPI 장점이 이제 엔진 떨림이 적고 정수성이 이제 뛰어나다는 점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22만 킬로를 넘겼지만 시동 걸 때나 주행 중에도 엔진 소리는 여전히 얌전하고요. 사실 이 정도 이제 주행하면 대부분 이제 차를 바꾸죠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간에 제네시스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사정이 좀 있어서 못했거든요. 아 근데 G90이 좀 이쁘더라고요. 아 근데 G90은 좀 오바겠죠. 만약에 바꾸게 되면 중고차 파괴자님이나 아니면 카진성 형님한테 갈까 하는데 제가 팬이기도 하고 신뢰가 좀 느껴지더라고요. 얘기하다 보니 제가 자동차 딜러처럼 소개하는 것 같은데 딜러는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타본 개인으로서 이 차량을 좀 잠깐 소개를 하면 팩2 모델로서 전동 시트가 이제 운전석 그 다음에 조수석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도 조수석까지 있고 에어백도 핸들하고 조수석에 들어가 있죠. 그리고 이제 HID 헤드램프, 가죽 시트, 조수석에 워크인 시스템, 듀얼 풀 오토 에어컨, 이제 ECM 룸미러, 파워 도어록, 파워 윈도우, 무선 도어 잠금 장치, 브레이크 ABS, 그 다음에 우드 트림. 이 우드 트림은 그 옛날 느낌의, 그러니까 색상이 유광 우드인데요. 그 랩핑지를 제가 직접 이제 재단을 해서 셀프로 이제 좀 랩핑을 했어요. 지금 이 계기판이 이제 슈퍼비전이 좀 아니고 일반 이제 전등 이제 노란불이어서 좀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것 때문에 좀 더 올드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슈퍼비전 말고 LED로 좀 이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잘 하시는 분 계시면 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제 VAPS 이 스위치가 있죠. 이거는 이제 공기청정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는 오토로 상시를 좀 해놓는 편인데 그러면 이제 실내 공기가 항상 쾌적하더라고요. 아무튼 당시 기준으로는 그래도 꽤 알찬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죠. 물론 요즘 신차처럼 대형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이제 운전에 필요한 거는 다 있어서 괜찮고요. 특히 이제 버튼 하나하나가 이제 큼직해서 직관적인 조작감 때문에 터치보다는 이제 사고 위험성은 오히려 좀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. 타이어는 이제 원래 16인치 휠이 이제 들어갔었는데 3년차 될 때쯤에 이제 5세대 HG가 나와서 이제 갈아탔는데 17인치 알루미늄 휠에 이제 타이어는 25, 55, 17. 저는 이제 18이나 19인치보다는 이제 17이 오히려 이제 주행이 더 부드럽고 좀 안정감이 있더라고요. 물론 연비도 좀 더 낮고요. 그리고 뒷좌석 공간이 거의 뒷좌석은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가죽도 정말 상태도 괜찮고 저는 이제 앉을 일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넓이가 좀 많이 여유가 공간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덩치 크신 분들도 좀 쾌적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리했던 거나 이제 정비를 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엔진 오일은 초창기에는 이제 5,000km마다 순정 방유를 꾸준히 교환을 했었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주위에 추천을 좀 받은 게 0W40 그래서 저는 이제 10,000km마다 그 독일 제품인데 RR 0W40으로 교환을 하면서 이제 꾸준히 관리를 했고 그리고 오일류는 파워 오일 브레이크 오일, 미션 오일 다 교환된 상태고요. 그 다음에 점화 계통 쪽에는 점화 플러그 신품이 이제 100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점화 코일 6기통이니까 이제 위에 3개, 아래 3개 해서 다 해서 이제 6개 전부 교환했고 이제 하부에는 이제 부식 방지를 위해서 언더 코팅을 했어요. 그리고 한 14만 킬로 되면서 엔진이 좀 약간 부조가 좀 있어서 이제 연료 계통에서 가장 먼저 한 게 인젝터 교환. 이제 당시에 택시 운행하시는 이제 분들한테 이제 좀 알아보니까
LPI 직분사다 보니까 인젝터가 가끔 막혀가지고 이제 엔진 부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스캔을 떠보니까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인젝터 1번이 실어 뜨고 또 어떨 때는 또 5번이 뜨고 이제 나중에는 뭐 2번, 6번 이렇게 막 뜨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6개 이제 싹 다 갈아버렸죠. 확실히 LPG 차량에서는 이제 그 인젝터 관리는 그 연소 상태와 직결이 돼서 그런지 중요한 부품인 것 같아요. 그리고는 이제 한동안 엔진 부조 없이 잘 타고 다녔었는데 또 엔진 부조가 이제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연료 계통 쪽 이제 싹 다 이제 점검을 했는데 이제 엔진 쪽에 보면 연료 컷 솔레로이드 그 차단 밸브가 있거든요. 이제 그거랑 뒷좌석 하부에 보면 연료 필터가 있거든요. 이제 그것도 같이 이제 교환된 상태고 이제 산소 센서 4개 전부 교환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점검한 건 이제 브레이크 패드, 그 디스크는 이제 교환까지는 안 하고 연마를 했어요. 이제 꼭 굳이 디스크 상태가 이제 나쁘지 않으면 교환 안 하고 연마만 해도 가성비로는 좀 나쁘지 않더라고요. 이거는 정말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냉각수는 꼭 교환을 하세요. 이제 10만 킬로가 넘으면. 근데 저도 이제 잘 몰랐었는데 이제 냉각수를 플러싱을 이제 하고 부동액을 좀 교환을 하니까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정말 신차 정도의 컨디션으로 바뀌더라고요. 주행도 좋고 가속력도 진짜 훨씬 컨디션이 올라와서 정말 만족합니다. 그리고 한 20만 킬로 정도 되니까 이제 엔진 오일 누유가 조금씩 이제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엔진 쪽에 여기 잠바 가스켓을 교환을 하면서 누유를 좀 잡았고요. 제가 튜닝을 뭐 좋아하는 건 아닌데 주위에 이제 추천을 받아서 한 게 이제 엔진 흡기 쪽에 플라즈마 발생기, 이제 시동을 걸게 되면 이제 발생기가 온이 되겠죠. 이제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의 이온화 작용이 되면서 엔진 출력도 좋고 연비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배기 쪽 머플러에 이제 로켓처럼 생긴 연료 장치인데 이제 배기가 역류를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엔진 출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연료 장치를 달면 배기가스를 신속하게 빼주면서 이제 배출되는 이제 온실가스도 적어지겠죠. 그러면 환경에도 좀 더 도움이 되고 친환경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니까 환경적으로나 차량에 도움이 많이 돼서 불법은 아니고 이제 특허받은 이제 정식 제품이고 막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아닌데 확실히 뭐 컨디션은 조금 더 올라오고 연비 효율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도 체감은 조금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 원래 이 차량의 이제 배터리 규격이 이제 80 사이즈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블랙박스를 달면서 이제 방전 방지를 위해서 한 사이즈업을 좀 업을 했는데 근데 원래 이게 이제 90이 사이즈가 이제 좀 더 커서 이제 기존 상태라면 이제 배터리가 90이 안 들어가고 양 옆에 이제 좀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저는 이제 배터리를 이제 사이즈업을 했죠. 나름 뭐 방전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시동도 잘 걸리고 아주 좋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 차량만 한 17년 정도 탄 것 같은데 이제 오래 타면서 느낀 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량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것을 이제 체감이 많이 되는 것을 좀 느꼈고 이제 차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역시 관리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을 언제까지 제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직도 엔진이 너무 좋고요.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구성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일상 주행이 아직 훌륭한 이제 현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사실 그 목표 주행거리가 있었어요. 한 50만 킬로였는데 이제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한 30만 킬로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좀 잘 달릴 수 있지 않을까. 만약에 그때까지 가게 되면 또 한번 좀 촬영을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끝으로 이제 약간 오글거릴 수 있겠는데 오늘의 명언이 될 수도 있는 카피 문구 하나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차는 연식이 아니라 여전히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기록입니다. 감사합니다.